어떻게 흘러갔나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차트 분석 한번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저는 이제 매매 계획을 세웠는지 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방송 했었을 때가 여기였어요. 여기 이쯤에서 방송을 했었고, 한번 방송했었을 때 여기가 이제 수렴이 나오고 있었던 때였고, 투자 라인이 이렇게 들었어서 잠깐만요, 맞네. 이번에 여기서 방송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ABC 이거 색깔 바꿔달라고 했지. 잠깐만요. ABC A1, 2, 3, 4, 5 해서 여기 숏자리 노리고 있다 라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전 여기서 숏을 들어갈 거다.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 떨어지면 소음봉상 하락 다이버런스 생기고, 그 다음에 웨지 완성되는 거고, 번거점 부근이니까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유로, 그런 근거로 숏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빠졌었을 때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드렸던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아무리 봐도 임펄스가 안 나오고 ABC 파동인데, ABC 파동이라고 해서 물론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ABC가 완성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됐었을 때 물론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횡보하다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졌다가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 경우의 수를, 이 자리였죠 방송했을 때, 경우의 수가 이대로 오르는 경우의 수가 하나, 떨어졌다가 오르거나 많이 떨어졌다 오르거나 그냥 떨어지는 경우, 그럼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까지는 빠진다고 보는 게 75% 확률로 더 맞고, 분석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숏에 들어갔었을 때 익절을 보면 이만큼, 손해를 보면 이 추세라인 상단이니까 이만큼, 다시 좀 예쁘게 그릴게요. 익절을 보게 되면 추세라인 하단까지가 이만큼, 손절을 끼게 되면 이만큼, 그러니까 손절이 엄청 짧고 그 다음에 수익이 엄청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최소 5대1 이상 나오는 괜찮은 자리다. 확률적으로도 그리고 손익비 관점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숏에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저 방송 끝나고 나서 여기서 숏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고, 늘 제가 하던 대로 숏 들어간 거, 떨어지는 거에서 최소 제가 반익절을 미리 엄청 빨리 땡기고, 그러니까 반익절을 빨리 하고 나머지 반을 TP까지 늘 제가 가져가잖아요. 첫 번째 반익절은 어디서 가져갔냐면 여기서 가져갔어요. 왜냐면 첫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매물대 하단인 이 구간에서 익절을 가져갔고, 물론 여기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가져갔어요. 저는 항상 첫 익절은, 반익절은 빨리 하는 편이고, 그 빨리가 어디냐면 첫 매물대.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빨리 빠졌거든요. 이때 방송 끝나고 새벽 한 2시쯤에. 그래서 매물대 하단까지는 빠지겠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익절을 했고, 반은 당연히 제가 숏 들어갔던 그 자리에다가 역지정을 걸고 이제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숏 들어간 거 익절 라인 여기다 걸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역지정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역지정에 걸리면서부터 절반 익절됐고 절반은 본절, 수수료만 나갔어요. 본절은 아니고 수수료만 약간 나가는 형태로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가기를 바랬는데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만큼만 수익이 있었어요. 이만큼만 수익이 있었고, 그 뒤로 자고 일어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 못 올라가고 매물대를 쌓는 거 보고서 이거 떨어지겠다는 생각에 또 여기서 숏에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고 여기서 반익절 했고 여기다가 역지정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반익절 한 거 보고 그 다음날 잠들었고, 자고 일어나니까 역지정 털고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 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숏을 봤는데 이만큼의 제가 원했던 그 프라이스만큼의 수익을 얻진 못했고, 그냥 진짜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두 번밖에 수익이 없었습니다. 너무 좀 아쉽죠. 이만큼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익이 그래서 적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비트숏 말고 지금 전 이제 이더숏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렇게 지난번 분석한 거 대비 실제로 매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뭐 약수익 2번 정도밖에 없었고 큰 수익이나 큰 손해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좀 헷갈리는데,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여러 방향이 보여가지고 일단은 저는 지금 숏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더 숏에 들어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일단 이게 지금 ABC 상승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상승인 건지, 아니면 지금 A파 나오고 러닝 플랫이 나오려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건지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왜 헷갈린다고 제가 말을 했냐면, 이 구간 기억나실 거예요. 이 구간에
다음에 이때 폭락이 쭉 나온 뒤로 반등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갔었죠. 저는 사실 이때 올라갔었을 때 최소한 이 매물대가 여기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좀 최소한 못 올라가도 여기는 갈 거고 반등이 좀 여기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정말 페이크식으로 전고점을 이 전고를 진짜 살짝만 넘겨놓고 폭락하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ABC를 카운팅할 때 1대1 자리를 가장 평균적으로 잡잖아요. 그리고 매물대 시작되는 자리가 여기여서 한 이 가격 정도를 좀 유력하게 봤는데 이때 페이크식으로 전고만 살짝 넘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고를 못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숏을 봤던 사람들은 여기서 스탑 헌팅을 당했겠죠. 역지정이 나가고 그다음 그 줄고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시파가 굉장히 짧게 나온 경향이 있어요. 이때 최근에. 근데 지금도 보면 만약에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전고만 아주 살짝 넘겼거든요. 아주 살짝.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이게 지금 명확하게 채널이라고 인식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라는 건 하락 추세라는 건 동의하실 거예요. 이 정도의 하락 추세라는 건. 근데 이때도 이 상단 추세선 라인 정도 딱 닿고 쭉 빠졌고 쭉 빠지다가 이때도 반등이 올 뻔했는데 맞고 떨어졌고 지금 또 그 추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라인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처럼 이제 V자 반등 와서 뚫어준다라고 하면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니까 매물대를 보면 어디에 쌓여있냐면 지금 여기가 왜 저항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봉 보시면 보일 건데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 항상 저항이 어디서 나오냐면 떨어지다가도 지금 떨어질 때 여기서 주저 매물대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대 쌓아놓고 떨어졌잖아요. 반대로 올라갈 때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라인 첫 매물대 쌓았던 자리에서 보통 저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질 때 이런 형태의 파동을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그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 형태 기억하세요. 어쨌든 같은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발생했거든요. 이 위로는 저항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없어요. 매물대가. 그래서 지금 저항이 나온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지금 같은 저항을 받고 있죠. 이 가격대 저항을 받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추세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면 최소한 41,300~400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고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고 올라가서 매물대 상단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까지만 가느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방송 한 30분 1시간 전에 나왔던 이 39,000 고점을 재갱신을 하면 결국에는 이때 매물대 쌓았던 거 이때 뚫지 못했던 거 지금 뚫고 간다는 그리고 이 추세 라인 추세 정도 뚫는다는 두 가지 저항을 뚫는다는 측면이 있어서 무난하게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카운팅을 이게 1, 2, 3, 4, 5로 임펄스로 봐서 이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진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카운팅을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서 임펄스가 됐건 A파가 됐건 A파가 나온 거고 A, B, C, D, E로 삼각수렴이 짧게 떨어진 거고 그러면 이게 A파동, B파동 그 다음에 임펄스가 나온 것 같죠. 그럼 1, 2, 3, 4, 5로 이게 3, 3, 5 ABC가 됐건 5, 3, 5 ABC가 됐건 여기 카운팅 중요치 않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딱 이 자리인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이 자리. 여기 얼마냐? 39,000? 이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뚫으면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를 못 뚫었고 지금도 또 못 뚫는 모습인데 만약에 조정을 주고 뚫는다는 건 진짜 뚫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로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가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매물대 저항 안 받는다는 점, 그다음에 추세 저항을 뚫어버렸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 라인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게 좀 확률 높은 분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중요해 보이고 근데 결국에 이 가격을 뚫지 못하면 조정을 받고 다음에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얼마만큼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만약에 임펄스로 1, 2, 3, 4, 5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러닝 플래시일 가능성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ABC로. 그러면 조정이 이렇게 끝나고 올라갈 거고 물론 이때는 러닝 플랫을 미리 예측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지지받고 다음 이걸 뚫어주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매매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롱을 받아라 매수를 해라가 아니고 러닝 플랫이 나와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게 1파였구나 또는 A파였구나 ABC였구나 그래서 다음 파동이 여기까지 나오겠구나 해서 그렇게 매매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엔딩 다이아고날이 미리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건 사실 정말 쓸데없는 예측이죠. 가능성이 필요 없는 예측인데 근데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A파 같고 B파 같고 이걸 C라고 카운팅을 하면 명확하게 ABC가 다 나왔거든요. 여기다 ABC 이렇게 ABC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큰 추세가 끝났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최고점이었죠.
36만 후반부터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32,000까지. 이게 지금 한 추세가 쭉 하락 추세였는데 이게 카운팅만 보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게 확실히 이제 끝났다라고 보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강하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 추세를 이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 끝났다는 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더 부연 설명하면, 하락 추세가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하락 추세 끝나면 상승 추세로 바뀔 거잖아요. 물론 그 뒤로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상승 추세를 바뀌는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나는지를 보려고 하면 말 그대로 추세가 전환되는 걸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건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채널이 형성됐을 때 채널을 깨고 이탈하거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우이론이라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계속 추세를 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점이 높아지거나 고점이 높아지고 이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지를, 낮아지고 있던 저점이 다시 올라갔다거나 낮아지고 있는 고점이 올라가는 거를 보면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그때서야 알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은 추세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드리려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채널을 이탈하지 못해가지고 여기가 저점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는 없다. 확신을 가질 수는 없고, 그러면 밑에를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무조건 올라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밑에 가능성도 열긴 열어야겠죠. 가능성.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방송에서 엔딩 관점이 하나 있긴 해요. 이렇게 1, 2, 이게 지금 ABC인 거죠. 그러니까 ABC에서 전체 ABC의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도 좀 줄면서 RSI도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1봉상 또는 4시간 봉상 상다가 걸리고 여기서 빠른 반등이 나오는 이런 것도 열려 있다고 보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예측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참 매매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좋은 자리들에서, 이런 자리들에서 숏에 들어가고, 늘 제가 하듯이, 그러니까 확률 높은 거는 이제 지금 상방을 보고 있더라도 매매는 숏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뭔 멍멍이 같은 소리냐, 아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숏을 보라고 하냐 라는 게 이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항상 손익비랑 그다음에 잃었을 때 리스크 이런,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숏을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라면 여기서 이제 반익절을 날렸겠죠. 그랬었을 때 만약에 이게 엔딩 관점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까 러닝 플랫 관점 여기까지 떨어져 주면 어쨌든 이만큼 수익이 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많이 올라가 버리면 본전이나 약 손절을 치고, 그럼 이만큼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손절은 손절이 아닌 게 되죠. 올라갔을 때 롱으로 스위칭해서 먹으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명확히 롱을 보는 자리인데, 롱을 만약에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롱을 여기서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고달파지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지, 어디서 올라갈지 모르니까 손절 라인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레버리지 써서 매매를 하는데,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야 되는데 짧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분석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간에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여기는 숏을 잡고 나서 반익절을 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자리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말을 되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제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제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로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나 좀 차분차분히 다시 보기로 보시면 매매하는 그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를 보면, 이더는 조금 더 명확해 보이거든요. 비트 저점이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더 보면 조금 그냥 너무 ABC처럼 나오긴 했어요. 특히 이제 이 구간도 그렇고, 여기도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A 구간이고, 여기가 누가 봐도 B 구간이고, 여기가 지금 임펄스로 C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더가 조금 더 명확해 보이긴 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를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롱이면 여기를 넘겨줘야 될 것 같고, 이더도 마찬가지로 롱이면 여기를 좀 넘겨줘야, 그러면 이제 숏 쳤던 거를 마무리하고 약손절을 치거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롱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가능성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좀 힘든 자리 같아요. 가능성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뽑기를 하는데
때 2분의 1 뽑기인지 3분의 1 뽑기인지 4분의 1 뽑기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첨이 하나인데 뽑기가 2개 중에 하나인지 3개 중에 하나인지 4개 중에 하나인지라고 하면 당연히 2분의 1 뽑기를 하는 게 승산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적을 때 승산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매매를 좀 공격적으로 하기는 조금 아까운, 뭐라고 해야 되지, 돈을 낭비하는 느낌? 저는 좀 이게 뚫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이 뚫어주는지. 그래야 다음 매물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매매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럼 이게 러닝 플랫인 건지 물론 지지되는지 봐야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는지, 아니면 이대로 또 한 번 하락을, 이 추세를 뚫지 못하고 또 하락을 하려는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매매하는 시간보다.